이전 강의에 이어서 탭 컨트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컨트롤은요,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탭 컨트롤의 용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한 개의 폼 안입니다. 한 개의 폼 안에 여러 개의 입력 형식을 두거나 어떤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그래서 탭 컨트롤이라는 도구 상자에 있는 같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의 좀 기능보다 좀 더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 탭 위에 바로 이 페이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구별되어 있을 수 있는 컨트롤을 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탭 컨트롤 자체는 상당히 좀 다른 컨트롤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탭 페이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메인 탭이 메인 폼이 있고요. 그 위에 이와 같은 탭을 우리가 페이지가 둘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페이지마다 거기에 올려지는 폼들이 구분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 같은 그룹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이 바로 이 탭 컨트롤입니다. 자, 탭 컨트롤에서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거기 보면 탭 추가 제거,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는 탭 컨트롤에서 탭 페이지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컬렉션이라고 있는데요. 컬렉션을 눌러도 동일한 같은 탭 추가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의 추가 삭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하나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탭 추가 제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추가되죠. 그 다음에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제거하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탭에, 그렇죠? 이 탭에 가까이 페이지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탭 전체에서 탭 페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예, 보세요. 속성을 보면은 컬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셋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탭 컨트롤에 대한 이 페이지 간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MFC 같은 경우에는 탭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들이 전부 다 클래스 단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안에다가 우리가 컨트롤들을 올려놓고 거기다 프레임을 작성한 후에 다시 그 탭 컨트롤과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쭉 했는데요. C샵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탭 컨트롤과 페이지 구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폼 1에 완벽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기존에 뭐 컨트롤에 대한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도 폼이라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 안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폼 클래스 안에 이와 같은 코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분리도 되지 않습니다. 폼 하나 안에서 전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 컨트롤이 우리가 올려놓게 되는 순간 탭 컨트롤이 당연히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탭 페이지가 하나씩 추가되거나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들을 자동으로 전부 다 디자이너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탭 페이지와 그 다음에 탭 컨트롤을 같이 연결을 시켜 놓도록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이와 같은 탭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 탭 페이지에 대한 클래스를 따로 떼고 메시지를 따로 받아서 뭔가를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죠.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이벤트 때문에. 그렇죠? 이벤트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페이지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폼 안에서 이벤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하나 모아져 있는 것이죠. 어디 안에? 폼 안에 전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 페이지 안에 올려지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들에 대한 사항들도 따로 페이지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폼 안에 그대로 그냥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이벤트에 따라서 그냥 각종 컨트롤에 대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탭마다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주는 요것을 보면은 이제 페이지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과의 구조를 확인해보는 그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지를 올려놨고요. 저는 페이지마다 이렇게 버튼을 이와 같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각각의 버튼하고 그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이 폼 안에 대비되는지, 그 다음에 탑재되는지 그 사항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보다는 이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뭐 디자이너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여기 보면 탭 컨트롤이 미리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탭 페이지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사항들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지금 제가 현재는 이와 같이 폼 페이지 1에 탭 페이지 1에 올려져 있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버튼 1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탭 인덱스가 그 대신 주어져 있습니다. 탭 인덱스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진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워진, 예, 지워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해보게 되면은, 의외로 폼 1이죠. 그 다음에 폼이죠. 폼 1의 클래스의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튼 1에다가 테이블 3, 뭐 테이블 2다, 1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뭐 구분은 따로 안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뭐 처리하기는 훨씬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렇죠? 버튼 1, 그 다음에 버튼 2, 버튼 3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체크박스 별도죠, 그렇죠? 별도로 뭐 이렇게 뭐 별도로 그룹 박스 이런 식으로 해도 이 탭에 있는 이런 그 컨트롤들이 섞이거나 이런 것이 없죠. 과거 윈30이라든가 MFC도 그랬던 것 같아요. MFC까지 이 탭 컨트롤의 페이지마다 이 컨트롤도 올려놓게 되면 막 섞이거나, 그렇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비하인드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설정을 해가지고 요거일 때는 보이게, 요거일 때는 안 보이게 막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했는데요. C샵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리스트 뷰를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가 아마 프로그램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리스트 뷰는 마치 엑셀과 유사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복잡한 뷰를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내용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에디트 박스 안에 어떤 값을 우리가 리스트 뷰 안에 있는 그 어떤 항목의 값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MSDN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만 해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 안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트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는 데이터를 항목별로 구별하기 위한 그 같은 그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 리스트 뷰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리스트 뷰는 앞에서 했던 리스트 박스하고 유사하게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내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그 리스트 뷰 자체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자체가 그 링크드 리스트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프레임 안에서 뭔가를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또 링크드 리스트 따로, 리스트 뷰 따로 해서 링크드 리스트에서 조작된 내용을 리스트 뷰를 보내줘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뷰 자체가 링크드 리스트다. 리스트 박스 자체가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클래스 자체, 그 컬렉션 자체를 우리가 그 코드상 안에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뷰는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와 같이 항목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요것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느려진, 그렇죠? 그래서 한 행에 대한 데이터를 아이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요런 항목들, 그렇죠? 열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서브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좀 헛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윈32에서는 여기서 컬럼이라고 했는데 C샵에서는 컬럼 헤더, 그렇죠? 헤더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링크드 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 삭제, 삽입, 수정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도 아이콘, 리스트 타입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 형태를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엑셀과 같은 화면을 쫙 출력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리스트 뷰를 관리하는 객체가 한 3가지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와 같은 그 컨트롤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좀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컨트롤이 바로 리스트 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리스트 뷰 관리 객체는요, 이와 같은 컬럼 헤더에 대해서는 리스트 뷰 컬럼 헤더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템, 요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서브 아이템을 넣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행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열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트 뷰 아이템 컬렉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뷰 아이템이란 리스트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같은 객체를 하나씩 넣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컬렉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한 것은 리스트 뷰 서브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헤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와 같은 항목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상에서.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동성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이 당연히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항목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완전 그 툴에 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유동적으로 뭔가 그 가변적으로 할 경우에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은 고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아이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브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 헤더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기, 이것도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그 고정된 데이터를 항목을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코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여러분들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뷰의 형태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이제 그리드 뷰, 그리드 라인이 있는 것인데요. 리스트 뷰에 보면은 그리드 라인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풀 로우 셀렉트라고 하는 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이것도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의 속성, 소스를 보면서 또 리스트 뷰의 형태를 좀 볼 텐데요. 지금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구상자에서 리스트 뷰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요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항목 편집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열 편집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룹 편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목 여기에 있는 컬럼에 대한 부분은 열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열 편집을 보시게 되면 컬럼 헤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편집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한 텍스트,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항목의 헤더가 어떤 항목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다룰 때는 여기 나오듯이 컬럼 헤더 1이라고 하는 요것으로서 우리가 요 객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될 때는 이와 같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도 이제 아이콘을 할 것이냐 디테일 할 것이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 로우 셀렉트라든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풀 로우 셀렉트는요, 여기 쭉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예, 여기 있죠. 예, 폰트죠. 예, 폰트에 보게 되면 풀 로우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true로 명시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폴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라인도 폴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true로 설정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리드 라인이 나오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보면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100점. 입력을 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이 한 라인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속성이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드로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뷰를 단계적으로 한번 다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트 뷰가 좀 제일 까다로운 그런 컨트롤이 아닌가 싶어요. 자, 리스트 뷰 스타일은 지금과 같이 디테일, 풀로, 그리드 라인, 이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 헤더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점수로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점수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C 언어, C++ 언어, C# 언어, 총점 평균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항목들을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컬럼 헤더를 줬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우리가 넣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아이템이 먼저 생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거 안에 서브 아이템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템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물론 편집기로는 할 수 있지만 편집기는 어떻습니까? 고정된 데이터에 쓰는 것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드로 추가, 삭제, 삽입, 수정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 및 생성 및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듯이 리스트 뷰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스트 뷰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은 그 같은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들, 즉 컬렉션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속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단순하게 우리는 add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add를 넣어줄 때 어떤 것을 넣어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 뷰 아이템을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왜냐면
컬렉션에 넣을 때는 컬렉션은 껍데기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생성해서 딱 넣어준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한다는 것은 입력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아이템을 생성해서 서브 아이템을 넣는지, 그 다음에 서브 아이템에 대한 값은 각각에 대한 값은 여기로 받죠. 예, 그래서 뭐 C어는 요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그 입력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리스트 뷰 아이템에 넣어서 add 함수를 호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리스트 뷰에다가 딱 적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고정적이다. 그래서 이번 여기 강의를 들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 방법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빨리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컨트롤은 그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스 보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버튼. 그래서 버튼 1 클릭이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부분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int pass.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pas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있죠.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int pass를 통해서 현재 텍스트의 값을 뭘로?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결국 변환하는 겁니다. 해서 C 랭귀지, C++, 그 다음에 C# 넘겨주고, 그 다음에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 1의 아이템의 add라고 하는 곳에다가 리스트 뷰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것을 뭐 따로 생성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new를 통해서 생성해줘. 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아이템 컬렉션 안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다음 가비지 컬렉터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관리를 하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new string, 요것도 잘 보세요. new string 해놓고 배열입니다. 그렇죠? 배열해놓고 어떻습니까? 각각의 값을 쭉 나열해서 넣어버리죠. 넣어버리죠. 그래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 같은 스트링 배열을 리스트 뷰 아이템에다가 와장창 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아이템을 리스트 뷰를 아이템을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해서 거기에다 샥 집어넣죠. 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add를 통해서 리스트 뷰 안에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스트 아이템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행이 다 들어가게 되죠. 서브 아이템까지 다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클리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 80점, 뭐 90점, 뭐 100점. 자, 그래서 입력을 누르는 순간 이와 같이 들어가고 평균까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코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쭉쭉쭉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아이템을 입력하는 경우, 수정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수정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이 텍스트 박스 안에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된 값이 다시 리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죠. 리스트 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 뷰 안에 들어갈 때는 선택된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트 여기 볼까요? 리스트 뷰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면은 항목별로 구별한다. 그렇죠? 항목별로 구별하기 때문에, 즉 구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아이템 단위로 쭉 이렇게 나열되죠. 나열되고 이것이 링크드 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그 아이템에 대한 인덱스가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정해야 될 인덱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아이템, 그래서 지금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하나 외에 여러 개도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선택한 것을 해보면 나머지는 뭐 자연적으로 해결되죠. 그래서 선택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select 아이템 0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밖에 선택 안 했으니까. 또한 하나밖에 선택 안 되도록 했으니까. 0 인덱스 안에 그 인덱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브 아이템은 그 항목별, 그렇죠? 열 단위로 서브 아이템에서 이런 배열 형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값을 취할 것인지, 그 취한 값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가 있죠. 자, 선택한 값을 수정하는 코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코드는요, 자, 수정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된 내용들을 가져오죠. 수정하고자 하는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자,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떻습니까? 항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항목을 내가 수정할 것인지 먼저 명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selected item 0 안에 서브 0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는 이미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컬렉션에서 리스트 뷰에 대한 객체를 딱 선택을 하죠. 그런 후에 그 서브 아이템의 0에다가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그 뷰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문자열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박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INT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INT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F1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명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변환을 해야 되죠. 그런 후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90점, 그 다음에 제가 80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했습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 C++ 언어를 제가 70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90점, 그 다음에 70점, 그 다음에 80점, 그 다음에 이거를 수정 버튼을 누르니까 어떠세요? 90점, 70점, 80점 나오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나오도록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아직 그 코드로 자리를 잡아 있지 않네요. 그래서 한번 넣어줘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되어지면 그 값이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나오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를 카피해 올까요? 예, 텍스트 박스 1 여기다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현재 선택한 것은 리스트 뷰 여기에 서브 아이템 요거의 텍스트 요거이죠. 요거의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 그렇죠? 3, 그 다음에 이것도 1, 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해서 아까 같이 100개, 80점에 90점이다. 입력을 했어요.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 80점을 제가 100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값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요 100점만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정하게 되면 190. 예, 평균 96.7. 아주 좋네요. 예, 이렇게 수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도 똑같습니다. 삭제도요. 그 다음에 remove at 0. 그렇죠? 선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그 인덱스를 바로 명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remove at 0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ed item 0 이런 식으로 해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삭제할 때는 아이템의 컬렉션에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해주면 전체가 삭제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스를 잠시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버튼 4죠. 자, 버튼 4. 버튼 4가 맞나요? 예. 버튼 4. 예, 버튼 4가 맞네요. 보면은, 삭제인데요. 기존에 선택하게 되면은 그 선택, 버튼 4. 예, 클릭해보면 되죠. 예, 버튼 맞네요. 예, 버튼 4. 삭제하는데 이런 코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하다 보면은 이런 게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아이템 삭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삭제는요, List View Items Remove and 0 또는 List View Selected Item 0 Remove 이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삭제할 때는 이와 같이 클리어를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시면요. 지금, select 같은 삭제는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을 시켜보니까 이와 같이 돼 있고요. 100, 100, 100 이렇게 놓고 입력하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삭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삽입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삽입 부분은 외부에서 리스트 뷰 아이템, 그렇죠? 그와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슉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서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인덱스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selected indexed 그렇죠? 요것을 이용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에 아이템을 출력하는 삽입 코드는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거의 고정적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소스 볼게요. 삽입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은요,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네 번째죠. 자, 이 네 번째에서 넣고자 하는 그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selected indexed 그래서 0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ist view items의 insert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insert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내가 어디다가 입력할 것인지 삽입할 것인지 그 인덱스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아이템을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생성해서 한 번에 빵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실행을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100 구분을 위해서 100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제가 90, 90, 90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와 같이 90, 90, 그 다음에 100, 100 해서 맨 처음에 넣었던 것이 밀려나고 나중에 내가 넣는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구분을 위해서 80, 80 이와 같이 넣고요. 두 번째다 제가 이렇게 넣고 삽입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삭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리스트 뷰는 마치 링크드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그냥 메모리상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링크드 리스트라기보다는 이렇게 삽입 삭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이구나, 그와 같은 인터페이스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리스트 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고부 컨트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컨트롤들을 다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 C샵을 배워서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정해지게 되면 컨트롤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컨트롤들을 각각 학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그 컨트롤에 대한 학습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쓰면 이와 같이
하부적인 이와 같은 액세서리도 분명하게 소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C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3강 고급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구독해 주시는 거, 엄지척 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